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5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좋은 일이 노크를 하게 될지, 그리고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호박, 두 번째 재봉틀, 세 번째 파랑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죠. 날씨가 정말 좋아질 텐데요. 5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를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오, 템퍼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한글로 절제라고 적혀 있죠. 말 그대로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을 일단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언제부터 갈 것이다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날짜라는 것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능할 겁니다. 뭐든 간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템퍼런스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 천사 앞에 물병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물통에서 이쪽으로 물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옮겨가면은 다시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맞추는 겁니다. 서로가. 무엇인가가 넘치지 않게 혹은 모자르지 않게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업무가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런데 뭐 업무가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를 해봤자 이게 바뀌질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 밑으로 어떤 직원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좀 힘든 것이 좀 줄어들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가 됐든 넘치지 않는 것, 그리고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맞춰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자리로는 사수자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 그것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 그 템퍼런스 카드가 힐링을 좀 크게 의미합니다. 힐링. 어떤 사랑의 상처에서의 힐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나오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원하나 봅니다. 승강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가능하죠. 혹은 뭔가 더 다른 드립을 치려고 하니까 승강기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아무튼 여기 점이 있죠.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나의 어떤 위치나 여러 가지가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많이 오르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공이죠, 성공.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점수가 이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더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하늘로 올라가고 싶답니다. 정상을 찍어보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은 상당히 진취적인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두 장으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성공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이요, 성공을 코앞에 두고 시간이 좀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든지 여러분이 무엇인가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넵튠이 나오네요. 자, 일단 넵튠은 현재로서는 양자리에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양자리에 있을 예정이고요. 무려 38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넵튠이 좀 크게 의미하는 것이 힐링입니다. 힐링. 상처의 힐링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요, 마음의 힐링을 떠나서 신체적인 힐링도 같이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좀 어떤 부상을 크게 입었는데 그게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해왕성에 어떤 힘을 이제 얻게 된다면, 그리고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 진척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의 진짜 물리적인 어떤 힐링, 회복,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힐링이 나와 있어서 뭔가 여러분이 마음 상처가 좀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어디론가 성공을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좀 입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다른 분이 승진을 가져갔다든지, 이번에는 내가 뭐 뉴욕으로 갈 뻔했는데 다른 사람이 갔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아니면은 성공은 성공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랑의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계속 열어봅시다. 리젝션이 있네요. 그래요. 일단은 거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어플라이 했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사기자라고 말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거절을 당했다도 가능하죠. 거절. 다 빨간색이 나오네요. 거절당하고 고통 카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렇게까지 카드가 나왔다면요, 지금 이 카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해서 꺼낸 카드인데, 거절하고 아픔이 나와 있다면, 솔직히 이 아픔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술 있잖아요. 수술 같은 걸 하고 나서의 아픔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리적인 아픔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상처의 힐링이다. 여러분이 뭐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복 중이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볼 땐 여러분이 지금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상처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에 넵튠하고 절제까지 나와 있으면 이건 여러분이 어떤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건데, 거기서 지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 정말로 고대하고 있었던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겼다,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카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요 라고 해서 꺼냈는데, 그래서 꺼냈는데 3개의 칼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카드 뭐 키워드고 나발이고 설명 안 해도 이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슴에 하트가 있는데 거기에 칼이 꽂혀 있잖아요. 사랑의 상처를 의미하는데 이게 3 에너지잖아요. 3칼이잖아요. 그래서 3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나, 너, 그리고 누구 하나 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바람입니다. 바람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다? 바람이 아니라고 볼 땐요, 여러분이 거절을 당한 거다 라고 볼 때는 일단 더 깔아봅시다. 말 더 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요. 자, 뿔이 있어요. 그렇군요. 뿔이 있다면은 이 아픔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문도 있어요. 그렇군요. 입을 다물어. 아무 얘기하지 마. 그런데 9개의 칼이 있습니다. 9개의 칼이요. 그렇군요. 이게 이런 건가? 자, 엠페러가 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리딩을 보는 시기가 이제 양자리에서 황소자리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양자리 카드입니다. 그리고 한 집의 가장을 의미하죠. 어떤 집은 할아버지, 회장님 댁에 사는 마당 있고 2층 집 있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집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회장님이 엠페러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핵가족
가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라는 분이 집의 가장이겠죠. 그래서 이게 남편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언더라잉은 엠페러였고 밑에 하나 더 봅시다. 교황님 카드가 있네요. 자, 참고적으로 얘가 황소자리 카드입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그래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급이 낮은 타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얘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상당히 저급해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추잡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예라고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다. 자, 여기 이 리딩에서의 아주 큰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알아버렸다예요. 알아버렸다. 어떤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예요. 그것이 좀 큰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남편이 나와서 그래요.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티격태격하고 같이 있는 시간 자체도 좀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 이 남편이 그럼 우린 좀 떨어져 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와 사귀었는데 일단 여러분하고 끝난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사랑은 없었다라고 이 남편분은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남편한테 딱 간 거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너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그냥 좀 떨어져 있자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건 반칙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냥 나도 너무 외로웠나 봐든 뭐든 간에 보통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그분이랑 정리하고 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아버렸습니다. 무엇을 알아버렸냐? 이미 그 A라는 사람과 많이 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겠구나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오퍼를 했고요. 그 오퍼를 했다고 했을 때 답이 예스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인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금요일 날에 딱 2시간만 일찍 퇴근하는 거 해주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금요일은 2시간 전에 미리 퇴근하는 걸로 해줄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으쌰으쌰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뭐 이제 퇴근해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그냥 그때 말한 것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고 그럴 순 없다라고 얘기를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가를 알게 된 건데 그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 리딩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절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가 된 거죠. 그리고 마음이 상처가 아주 큽니다. 여기서 마음의 상처가 큰 것은 뭐냐면 거절당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 사람이 와서 거절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거절을 하지 않거나 뭐든 간에 그런 뭔가가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 텐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아버렸어요. 어떤 상황 하나를 알아버렸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거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풀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에 엘리베이터까지 나와 있다면요. 이 모든 걸 다 털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이 사람이랑 같이 시작을 하는 부분인 건지 혹은 벌어졌던 안 좋았던 것들은 다 걷어내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잘 하고 싶다라는 말인 건지 아니면 이 분을 완전히 이제 제끼고 여러분 혼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밑에 교황님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밑에 템퍼런스가 있어요. 요 두 장 다음에 템퍼런스가 나왔잖아요. 얘가 얘잖아요. 같은 카드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요, 이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혼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과, 이게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결혼을 하려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은 거절이겠구나 라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튼 아파요. 회사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것이 나의 거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내가 미국으로 못 가게 됐구나. 과장님이 먼저 가는구나, 이 팀에. 그런 거구나. 그럼 난 어쩌지? 뭐 이렇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마음을 맞춘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이 있는데요. 그 아픔을 어른스럽게 누르고 계신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카드를 꺼낼 때요, 이렇게 카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장씩 꺼내잖아요. 카드가 안 빠지는 때가 있거든요. 보통 습기가 찬 날에 카드가 잘 안 빠지는데 다른 카드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 타로 꺼낼 때 너무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꽉 막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레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편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용 증명, 어떤 서류, 가장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카톡이겠죠. 우리 보통 모든 걸 카톡으로 하니까 뭐 이메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메시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기적은 어떤 것으로 다가오게 될지요. 좋은 기적이 와야 할 텐데. 자, 일단은 기적을 원했는데 절망부터 나옵니다. 절망.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절망을 줄 건가 봐요. 절망. 근데 이미 밑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절망이 있는데, 그래, 알겠어. 절망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런데 왜? 절망이 끝난다. 절망이 끝난다. 뭐가 끝나는 거야? 왜 끝나는 거야? Why? 패밀리 룸이 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체인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밑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가정이 있으신 분인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이랑 결혼을 약속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이랑 결혼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카드가 여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내연녀라는 것은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사회적 통념상 내연녀의 머리는 쥐어뜯기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요, 다가온 이분이 여러분의 이상형이었다든지 뭐 그래도 정신은 차렸었어야 했겠지만 아무튼 자, 그 상황에 이분이 원래 현재 처해져 있는 그 가정이라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알게 되었고, 그 와이프라는 분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기는 것 역시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사회적 통념으로 그런 욕망을 가진다고 해서
뭐 면책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머리 쥐어뜯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으로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분은 그게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패밀리룸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족이라는 카드가 번듯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참아야 된다는 카드도 번듯이 있고요. 여기에 3칼도 있고요. 요 밑에 엠프레스 카드, 3번 카드의 매니저 카드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분의 와이프고 어떤 한 명이 더 개입이 돼서 여러분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분이 A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의 선택뿐입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고 오든 뭘 하든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절망이었던 상황에서 뭔가가 끝이 난대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였냐? 라고 했더니 패밀리룸인 거예요. 자, 패밀리룸은 말 그대로 집안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집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분의 관계가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 부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게 뭐 비밀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관계 자체까지 비밀일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결혼을 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것은 비밀 만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비밀 만남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스벅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부부라면. 근데 지금 이 카드는 그럴 수 있다는 카드는 아니에요. 아무튼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만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인가가 종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종결은 여러분이 메시지의 형태로 볼 때는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한데, 어떤 누군가의 비밀 만남인데 거기서 여러분이 정확한 답이라는 것을 듣게 된다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누군가 대리가 나오던지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가 됐든 비밀 만남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메시지가 결론적으로는 이 절망을 끝내주는 무엇인가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카드를 깐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내연녀였다면 결혼을 했던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은 상식적 선에서 볼 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분이 그 와이프분이랑 이혼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길 바란다 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의 새로운 시작인 것인지, 아니면 이 메시지가 나는 너에게 못 간다,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루에 이 미팅이 가져다주는 이 메시지는 뭘 만드냐면요,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 여기 밑에 카드가 키퍼덱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그 산업혁명 때 중요한 그 오브제들을 사용해서 만든 카드들이에요. 산업혁명은요, 딴 게 아닙니다. 엔진의 발명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라고 포인트를 찍는 게 솔직히 아이폰 나왔을 때잖아요. 아이폰 전에는 우리가 피처폰을 썼고 그냥 뭐 메시지나 좀 보내고, 그때도 은행 뭐 이체는 됐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개념이 딱 나오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손 하나로 다 들어가게 됐고, 그때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AI로 넘어갔어요. AI가 뭘 만들어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AI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엔진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말뿐이었던 거예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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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그 말.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동수단이었고, 말이 가다가 지치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었다가 또 가야 되고, 이게 그냥 그 시대 때 이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커뮤니티, 동네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이야 전철 타고 뭐 신촌에서 강남까지, 뭐 신촌에서 잠실까지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말 타는 시기에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신촌에 사는 사람들은 신촌 사람들끼리 살고, 저기 잠실에 사는 사람들은 잠실에 사는 사람들끼리 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신촌하고 잠실을 자동차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동차로 갈 수 있다 보니까 뭐 잠실이 뭐예요? 저기 멀리 강원도까지, 대전까지, 뭐 저기 전라남도 광주까지도 기름만 있으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동이라는 것이 생김과 동시에 여기서 자란 호박을 B라는 마을에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의미가 그냥 뭐 밑에 적혀 있죠. 체인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뭐 변신하실 겁니다. 변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졌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 이 비밀의 방에서 하게 되는 대화,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여러분이 갖게 되는 메시지, 그게 여러분의 절망을 끝을 냄과 동시에 이렇게 큰 변화를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는 변화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영영 떠나는 변화든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좀 불쾌하게 내연남 내연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회장님과 사장님과의 단독 미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너무 실망했어요. 저 이번에 미국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그럼 잠시 방으로 들어오게 라고 해서 문을 열고 똑똑해서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이제 비밀 대화한 거죠. 그랬더니 무엇인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이 끝나고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혁명의 자동차처럼 바뀌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적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기적은 이 미팅에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얻게 된다. 입니다. 그 메시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으셔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얘가 휙 하고 날라왔습니다. 자, 매니페스트가 나왔습니다. 우주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잖아요. 승강기 회사에 취직하는 거. 그걸 말하라 라는 그런 말인가? 아무튼 이 매니페스트라는 말은 현실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낸다라는 건데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쪽의 느낌입니다. 솔직히 매니페스트라는 단어가 타로에 나오면요. 무엇인가를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천사의 조언도 열어보겠습니다. 레꼬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천사가 저에게 도움을 주네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과 종결을 하나 봅니다. 이제 다 내보내주고, 끝을 내고, 여러분의 삶을 매니페스트 해라. 그 말인가 봅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니까, 이 변화를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자. You are ready.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어. 준비가 되었답니다.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준비가 됐는데 조금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건가 봐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준비는 됐는데 기다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과거든 다 내보내고 너는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얘가 조금 더 기다리잖아요. 기적의 형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참고 있네. 절제해. 그래, 그 말이 이 말이네. 그런 거였다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결정의 신 들고 왔어요. 얘를 한번 봅시다. 책을 한번 뒤집고 왼쪽으로 볼게요. 왼쪽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 어떤 누군가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커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커플이 됐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미국 가기로 했잖아. 내가 뉴욕에 가서 이제 4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뉴욕이 알고 봤더니 너무 여러분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맨날 샌드위치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안 해봤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5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입니다. 5월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날들이 좀 많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뭔가 이렇게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날씨도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올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 카드를 먼저 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한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얘를 뽑을게요. 뭐죠? 기적을 꺼냈는데 데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타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삶,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그대로 이제 투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은 일만 있지 않아서 타로 안에도 나쁜 의미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선두주자죠. 나쁜 카드의 매니저인 데블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게 지금 기적의 형태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어떤 일을 추진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다소 집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매달려야 되는 일이 다가오게 된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에게 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이게 나쁜 의미를 배제하고 볼 때 그냥 단순히 별자리로 볼 때는 염소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소 자리인 어떤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카드를 따라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의미이기 때문에 기적의 형태로 참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말 그대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그게 기적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일단 기적과 관련된 일일 거니까 일 자체가 나쁘더라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피해를 주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적으로는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악마라. 그렇죠. 저런 카드가 또 나와야지 바보 타로입니다. 에일리언 카드가 나옵니다. 외계인 카드가 나오네요. 자, 외계인. 일단 외계인은 상당히 놀랍죠. 뭔가 내 눈앞에 외계인이 나타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에다 신고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남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특히나 마법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능력 같은 걸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믿어라라는 의미거든요. 결론적으로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남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가 궁금해서 꺼낸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의 어떤 삶 자체가 너무나 평범하게 일률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진절이 나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남들과는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계인이라는 게요, 타로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체코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폴란드, 체코 이쪽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인생에서 잘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은 없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바라는 거라고 볼 때는 뭔가 독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얘가요, 그것도 좀 의미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의미를 해요. 아무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카이런이 나옵니다. 일단은 힐링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서 뽑은 건데, 카이런이 나왔더라. 일단은, 카이런은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이 힐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악마가 있죠. 도대체 어떻게 타로가 흘러가게 될지는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자, 레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휴식이 있어요. 여기 눈을 감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피곤하다라는 거죠. 쉬고 있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꺼내는 카드는 여러분의 현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쉬고 있다.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솔직히 에일리언하고 요 카드 제외하고 요 세 장은 뭐냐면 상당히 큰 어떤 일을 하나 겪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정말 오래 다니는 회사였는데 뭐 거의 뭐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계속 꾸준히 쭉 다녀왔던 그런 회사인데 너무 힘들어서 일이 좀 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그 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 있잖아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큰 질병을 얻게 되어서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 장이 나왔는데요. 과거에 대한 슬픔을 여러분이 걷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뭔가 과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랑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어떤 큰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에일리언을 꺼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다른 곳으로 좀 멀리 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개의 코인이 나오면서 스타트합니다. 저는 타로에서 제일 먼저 나온 카드를 중요하게 보는데 4개의 코인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에이스 코인이 있어요. 그렇군요. 에이스 코인. 자, 그런데 9개 코인이 있습니다. 전부 동전만 꺼내지고 있어요. 사랑의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메디션이 있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자, 2개의 지팡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6개의 동전이 있어요. 야, 마지막까지도 동전이네요.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을 이제 겪게 되잖아요. 어떤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마음 아픈 무엇인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 다음날에 회사를 안 나가고 째겠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루 이틀 휴가 내서 뭐 마음 정리하는 데 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 엄청나게 여유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런 아픔도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요, 마음 안에 뭔가 아픔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을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일단은 피곤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삶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외부적으로 볼 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분은 뭔가를 뭐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잘 풀리네 이런 건데 마음 안으로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게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힘든 거겠죠. 뭐 예를 들어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누군가의 이별이라든지,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런이요, 진짜로 그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어떤 병을 얻어서 뭐 항암을 하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치료되는 과정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휴식이 나와 있고 밸런스가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좋습니다. 물론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조금 조심한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카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상당히 안정적이고 정말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너무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로서는 에일리언이 나와 있으니까 집을 다 처분하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살고 있던 터가 바뀌다 보니까 좀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게 갈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틀림없이. 아무튼 하나같이 다 좋습니다. 다 동전이고요. 심지어 메디션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언더라인이 두 개의 지팡이잖아요. 두 개의 지팡이, 지금 이 여성분의 손에 지구가 들려있죠. 이게 말 그대로 월드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다라는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봤을 때 내가 나의 인생을 확장시킨다, 이 정도의 삶에서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지만 아시아 지부에서 일하고 뭐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그 지부에서 다시 또 일을 하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넓혀 나간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선택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 왜 데블이 났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좀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뭐 전혀 나쁜 카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전이잖아요. 동전이 염소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냥 별자리로 나왔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 뭐 일단 그것은 열애로 두고, 일단은 기적을 들어가 봐야지요, 저 대물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카드가 나오면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럴 수가 전혀 없는 카드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에이스 동전이 있고 9번 동전이 있잖아요. 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숫자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완성되고 끝나는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클 하나가 닫히고 새로운 사이클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이요. 레슬렉션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루사를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당히 과하게 일을 하는 분 같은데요. 야근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라고 합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노동 시간을 채우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 안 되나 봐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루사가 필요하신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시게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쪽으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왜 기적이지? 자, 일단은 특권층 여성이 나왔습니다. 특권층 여성이 나오고 생각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 장도 열겠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네요. 일단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데블입니다. 데블 카드가 나오기는 하네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타로 리더는 그냥 타로 카드를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타로 카드의 맥락하고 맞다면 여러분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거예요. 가짜는 사명감 같은 거죠. 기적의 형태는요, 여러분, 데블이었어요. 데블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타로 리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이요, 뭔가 새로운 기회가 와 있는 상태고, 그 기회를 잡으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있는 이 악마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되는 리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카드들하고 뭔가 맞지 않아요. 얘가 지금 안 좋은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적으로 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게 기적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오는 게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오는 게 어떻게 기적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있는 어떤 현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 그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서 상황을 바꾸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안 좋은 무엇인가가 나왔어요. 지금 이 키퍼 덱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안 좋은 카드들 중에 탑 1, 2를 찍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사람이라는 카드인데요. 자, 이 사람은 뭐냐? 말 그대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여러분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프리빌리지드 레이디, 즉 특권층 여성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와 있고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건데 다만 그것을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내려만 놓기만 하면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인가 특권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잘못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데블입니다. 악마라는 사람인데요. 이 악마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유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지금 좋은 기회도 와 있고 그 기회를 선택하면은 여러분의 앞에 미래는 펼쳐질 텐데 다만 이 악마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낚아채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흔히 말해 묻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상당히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적이에요. 솔직히 제가 카드가 딱 열렸을 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였냐면 특히나 이 레설렉션 때문인데요. 이게 부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뭐 같냐면은 삶에서 너무 힘들게 가고 있는 지침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레설렉션이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식스팩이 그려져 있죠. 건강하고요. 에너지 넘치고요. 말 그대로 상당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섹시하고 사귀어보고 싶은 한 번쯤은 저런 사람하고 애인이 되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했던 말들은 다 잊어주시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그냥 이야기예요.
제가 이 카드를 보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 데블과 잘못된 사람이 나온 게 맞아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만 펼쳐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이요, 힘든가 봐요. 일을 많이 하든지, 야근을 많이 하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 자체가 상당히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일이고, 에일리언도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론가 멀리, 나를 모르는 곳으로. 여러분이 외계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구인들은 따로 있고, 우주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요, 엄청나게 좋은 기회들이 들어와 있고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겠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에게 5월에 다가올 기적은 뭐냐면요, 흔히 말해 외형적으로 정말 멋지게 생긴 여성분 같은 경우에 아이돌 같은 그런 분, 이런 분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여러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즉 흔히 말해 꽃뱀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꽃뱀이 왜 여러분에게 기적이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연애라는 것이 필요한 건가 봐요. 저는 연애가 필요 없는데요. 저는 그냥 지금 있는 이 삶 자체가 괜찮은데요. 이렇게 살아가도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건 여러분의 리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의 리딩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데블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데블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무엇을 도움을 주냐? 여러분들 삶을 재밌게 만들어줄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어해요. 이제는 이 카이론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빨리 지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사람이 들어와 있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하고 정말 귓속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 좀 쓰면서 그렇게 짧은 사랑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리딩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다가오게 될 때 그 사람을 일단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로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외모적으로 정말 뛰어나다라고 볼 때 여러분이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지금 여러분 삶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나와 있는 겁니다. 데블을 저는 좋게 읽는 그런 타로 리더가 아닙니다. 데블은 나쁜 거고요. 나쁜 일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쁜 일은 일단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어요. 이 나쁜 사람과의 데이트든 뭐든 간에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촉진제가 될 겁니다. 적어도 내가 외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게 만드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주의하면 됩니다. 돈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쓰세요. 뭐 어때요? 같이 데이트하면서 비싼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죠.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이 먹고 싶었는데 혼자 가기 좀 뻘쭘했다. 사주는 거죠, 뭐. 돈 벌어서 뭐해요?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주의만 하면 되죠. 갑자기 제가 큰 돈이 필요한다면은 아가리 닥치고 저기 그냥 꺼져 갈래? 잘 놀았어.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아무튼 여러분에게 안 좋은 사람이 오고 있으니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받아서 맛있는 밥 먹고 즐기시고 싶으시면 즐기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자, 오라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고요. 지금 여러분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넘어올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고백이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자, 5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꺼낸 카드인데, 어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백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더 폭넓게 열어놓을게요. 이 컴패션 카드 같은 경우는 진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예요. 근데 그게 좀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한다라는 게 좀 포인트예요. 그게 컴패션이죠. 고백이죠.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많은 걸 바꾸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무슨 나에게 다가올 기적이라는 리딩을 하는데 사기꾼을 만나는 게 무슨 기적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채널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윈터가 나옵니다. 일단 겨울이고요. 겨울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겨울이 있는 달에 모든 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거든요. 윈터. 근데 윈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윈터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내년 이제 올해 겨울이겠죠? 올해 겨울 때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남겨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이거 나오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은 여러분이 좀 혼자서 고민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No! 라고 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No! 됐어, 얘. 그렇게 하라는 말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 마지막 결정의 신 보겠습니다. 오른편 쪽 볼게요. 오른편 쪽. 앞쪽에서 오른편 볼까요? 이쪽 오른편. 지금 책이 뒤집어져 있는데 오른편이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또 나와버리니까 제가 했던 리딩이 맞는 것 같아서 뭔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아름다워야 되죠. 그쵸? 꽃처럼 아름답고 그래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나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 역시도 너의 의중 역시 불순했으니 나 역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주리라. 무슨 타로 리딩이 이래. 하지만 느낌적으로는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돈을 밝히는 사람이 혹은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리딩 자체는. 아니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 삶이요, 잘 나가는 삶에서의 힘듦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뭐든 있어요. 뭐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하든 뭐든 간에. 근데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한다면요, 이 사람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혼자서 계속 그렇게 슬퍼하는 것보다는 데이트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대요. 끝까지만 안 가면 되죠.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을 하고 맛있는 밥 사주고, 밥도요 여러분 아예 그런 데 가시는 거죠. 그냥 왜 파인 다이닝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미슐랭 받은데 그런 데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가서 먹이고 그러는 거죠. 기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데이트하고 있다 이런 기분 내는 거죠. 마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로 딱 봤을 때 얘 싹수 노라내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여러분이 리프레시가 될 수 있다면은 지금 그것 역시도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 이 말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더 갔다가는 댓글이 불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봉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입니다. 무슨 날 이런 게 정말 많은 게 또 5월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카드를 열어볼게요.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오, 스트렝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스트렝스 카드,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기적의 형태를 보고 싶어서 꺼낸 거죠. 일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힘, 말 그대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사자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자의 용맹스러운 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면 이제 용기가 난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가능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사자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자자리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한 달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제 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 많이 끌린다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외형적으로 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그냥 거의 흠뻑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너무 끌리긴 하는데 여러분 가슴 소가리만 하고 혼자 하는 사랑이다. 뭐 짝사랑 같은 그런 거다라고 볼 때는 더더욱이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카드를 열어봐야 됩니다. 뭐 어떤 게 나올지요. 근데 제 느낌적으로는 무엇인가 왜 어떤 달 같은 경우는 그냥 유연하게 흘러가는 마치 물결 같은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달이 있는 반면에 이 스트렝스가 나왔다면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한 달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카드를 한 장 더 놔볼게요.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아, 댄스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은 춤바람이 난다. 가능하죠. 클럽을 다닌다. 혹은 요즘에 무슨 댄스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새로운 댄스 학원을 다녀본다 라는 겁니다.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예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이 춤을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겠죠. 자,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특히나 춤이라는 것, 타로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그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행동이잖아요. 억압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러 명의 무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사람들과의 밍글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댄스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소 좀 혼자라고 느끼거나 이럴 때 좀 사회생활을 좀 해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도 있고 삼겹살집 가서 뭐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됐든 좀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요, 옆에 나와 있는 스트렝스도 그렇고 댄스도 그렇고 이게 정적인 에너지들은 아니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무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더 열어봅시다. 아, 캔서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캔서가 나오면은 조금 이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 리딩을 보는 시기가 황소자리고, 황소자리가 끝나면 쌍둥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끝나야지 개자리가 되고요. 개자리가 끝나면 사자자리가 됩니다. 개자리가 6월 22일부터고 얘가 7월 23일부터니까 요때가 이제 한참 더워질 때죠. 일단 개자리인 어떤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도 가능하고요. 혹은 개자리 시기가 6월 22일부터 7월 22일인데 그때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5월의 리딩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개자리인 어떤 사람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이 좀 높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볼 때는 개자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개자리는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그것을 한다입니다. 개자리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부러워요. 동전 사인 같이 저같이 뭐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들은 뭔가를 많이 잽니다.
더하기 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물사인 중에서도 특히나 개자리 분들은요, 내가 좋으면 그냥 합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개가 그 등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강한 체력과 더불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로서의 그 공격이나 이런 것에 좀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끌리는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댄스하고도 거의 비슷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상당히 여름적인 에너지인데, 여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름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부터 꺼낼 카드들을 좀 보면은 여러분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가봅시다. 고스트가 있어요. 그렇군요. 류령 카드가 있고요. 고스트, 서렌더가 있군요. 그래요. 자, 여러분 밑에 타로를 올려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코인이 나오네요. 에이스 코인. 그렇습니다. 에이스 코인. 퀸 원즈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3개의 칼이 있습니다. 그래요. 3개 칼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했어요. 자, 페이지 컵이 있군요. 페이지 컵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카드가요. 캔서 카드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러버스. 그렇군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지시게 될 건가 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10장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일단 고스트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유령이 나왔고 서렌더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땐요,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완벽하게 끊어졌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톡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은 하나겠죠.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바꿨다든지, 그러면 이제 카톡 친구가 날아가잖아요. 다시 친구 동기 안 하면은, 뭐 그런 거. 플러스, 여러분이 블락을 했다든지, 그 사람이 블락을 했다든지, 뭐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연락 자체를 안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말 그대로 고스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화 시킨 거죠. 그런 상태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 고스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모든 세상을 왕따시키고 있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싫고, 뭐도 싫고 해서 그냥 유령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댄스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캔서로 보여지고,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은 5월 달에 이 캔서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입니다. 자, 그냥 제가, 그냥 느껴지는 것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리딩을 하자면, 여러분은요,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얘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별을 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연락을 안 하는 거지? 왜 전화번호를 바꿨지? 나는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던 일도 관두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요, 최근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뭐 승진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로서의 확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쨌든 간에 연락이 끊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그 사람 때문에 뭔가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뭐 그런데 일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 다스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즉 어떤 팀의 리더가 되어서 무엇인가 한 프로젝트를, 아주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일이 정말 바쁘고요. 하지만 속은 어떤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을 고스트화시키고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공허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가슴 하트에 이렇게 3개의 칼이 꽂혀버렸습니다. 도저히 이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라는 게 뭐냐면 즐겁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바쁘고 뭐 리더로서 밑에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삶이 즐겁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새로운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서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의 오빠라든지 어떤 친구의 한 달이 건넌 선배라든지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 같이 차 마시자, 뭐 이런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어떤 갈등이냐? 고스트가 됐어, 나는.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물론 그 사람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 사라질 때 왜 사라졌는지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갈등하지만 이 상황 자체를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오빠가 여러분에게 차 마시자고 하는 상황에서 보통 같았으면, 이전 같았으면은 바빠서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죄송요, 이러고 말았을 텐데, 밥 사주시면은 커피는 제가 쏠게요. 그리고 제가 차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신 것도 고마운데 제가 그쪽으로 가지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그 사람 연락 기다려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나도 이제 재밌게 살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오는 사람을 이전에는 안 받았는데 이제는 받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받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물론 너무 싫었으면 안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다정하게 다가와주니 내가 마음을 열어보자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띠리링 러버스가 된답니다. 연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입니다. 자,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연인이 다가오는 것도 다가오는 건데 여러분이 상당히 바빠지실 거예요.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나 좀 중요한 일을 받으셨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빠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사랑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태니 바빠지면은 사랑을 잘 못할 텐데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적은요, 일단은 스트렝스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친구랑 잘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캔서로 추정되는, 계자리로 추정되는 이분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블러드 온 더 문 카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데스티니, 운명, 둥둥둥 카드가 나왔어요. 운명의 달. 자, 카드를 옆에 놔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운명이라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패밀리 룸이 있어요. 그렇군요. 패밀리 룸.
패밀리 룸이 왜 나왔지? 라고 하는데 성숙한 남자가 있어요. 그렇군요. 성숙한 남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 공무원도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컨선이 있습니다. 고민 카드가 있네요. 저는 솔직히 일단 우리 예를 꺼내 놉시다. 이 스트렝스 카드가 거부할 수 없는 끌림 카드잖아요. 그래서 러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에 깔릴 카드들이 어느 정도는 사랑과 관련된 카드들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카드의 의미는 밑에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사랑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사랑은 사랑인 건데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예인 것 같습니다. 예. 뭔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오는 이 기회인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웃긴 게 뭐냐면 저는 밑에 깔려있는 요 카드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라고 해서 꺼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오퍼를 받았고 그 일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고 그 상황에 마음은 아프지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로맨스가 진행이 되고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그것과 관련된 카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일단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적이라고 하니 저는 읽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기에 맞추면 될 겁니다. 자, 블러드 온 더 문이 나와 있죠. 데스티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운명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요 4장의 키퍼덱의 일을 여러분이 오롯이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거스를 수도 없고 여러분 앞에 이때쯤에 나타나야 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패밀리 룸이 있죠. 일단은 집안을 의미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보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대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지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 그 시간도 있지만 대통령 두 사람이 딱 들어가서 통역관만 두고 하는 그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 회의.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비밀적인 미팅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자, 그 옆에 성숙한 남자가 있죠. 이 성숙한 남자는 기본적으로 학식이 있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책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를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뭔가 조언을 해주는 선배님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사람과 여러분이 비밀 대화를 나누게 된다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뜬금없이 공무원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공무원 카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대화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인 것 같아요. 자, 공무원은 뭐냐?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좀 더 폭넓게 가보면은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무엇인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공무원이 대가를 받으면은 5만 원, 10만 원이죠. 그 10만 원 이상 대가를 받으면은 처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10만 원 이상의 무엇인가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오피셜 펄슨입니다. 즉 남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며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사람, 즉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복을 입게 되면 행동 자체를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 미팅에서 대화를 하게 될 사람은 여러분의 높으신 분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일 수 있고요. 혹은 회사에서는 좀 높으신 분일 수 있고, 사장님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학자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일 확률도 있어요. 이 사람과 미팅을 하는데 이 미팅의 주제는 오피셜 펄슨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공직으로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무엇인가를 제의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지금 운명적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고민이 들어와 있죠. 즉, 여러분이 오퍼받게 될 어떤 일, 즉, 이 오피셜 펄슨이라는 것, 나라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닥 끌리는 일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다인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에게 운명적으로 들어와 있는 일은 맞다입니다. 혹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청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비밀 미팅을 했는데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를 말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용기를 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청탁을 받는다. 저는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청탁받는 거예요. 이 일을 해보지 않을래? 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자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힘. 아무튼 무엇인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오피셜 펄슨이라는 이 일 자체가 추진해 나가고 좀 이렇게 리더처럼 해 나가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 시기에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6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바보타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지방의회나 뭐 국회의원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그분의 리딩이니까. 아무튼 리딩 요약하자면 비밀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은 이분이랑 하는 것 같고, 이 미팅의 주제는 뭐냐, 이런 게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고민한다, 그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지금 현재 운명적으로 와 있다 입니다. 사랑으로 볼까요? 사랑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두 사람한테 고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오피셜 펄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뭐 소방관일 수도 있고 경찰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학자인 이 사람, 다소 나이가 있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비밀적으로 고백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제가 카드를 깔았을 때 느껴지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운명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다소 책임감이 주어지는 어떤 일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든 뭘 했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용기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열어봅시다. 사귀자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어떤 누군가와 사귀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땐요, 이 패밀리 룸이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를 사귀는 게 금지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나왔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에게요, 어떤 누군가가 고백을 한다, 이 사람이 고백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밀스럽게 연애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연애를 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된다. 뭐 그 말인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뭐가 됐든 이 커밋먼트는 누군가가 고백을 할 거다라는 의미죠. 사귀게 된다라는 건데, 사귀게 된다라는 카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헷갈리니까 정리합시다. 여러분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기적은 일적으로 누군가와 아주 긴밀한 비밀스러운 미팅을 하나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오퍼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동 거지도 조심해야 되고, 약간 나라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사랑을 놓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는 잘 가보자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이제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요, 제대로 사귀어 봅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오퍼받는 건 오퍼받는 거고, 사랑을 하는 건 사랑을 하는 거고,
따로 국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뭐 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대로. 이게 참 불공평한 게요. 어떤 사람은 사랑도 없고 행운도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은 두 개가 다 온 거죠, 지금. 근데 일단은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비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그게 100%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거시기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뭔가 완벽하게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용서 카드가 나옵니다. 어느 분을 용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용서가 나왔어요. 과거의 사람을 놔주라는 말인데 보통은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이제 놔주는 게 맞다, 뭐 이래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액션을 하라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냅둬야 될 것 같아요. 용서와 액션을 하라. 자, 상사의 조언도 열어봅시다.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이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야?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분노 같은 것 있잖아요. 용서해주지 못해서 꿍 해서 갖고 있는 이 분노가 오히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강력한 힘이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그 분노들을 놔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굴 용서해줘야 돼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꿍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는 카드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어떤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잘 될 거니까 마음을 놔줘라라는 말로 일단 느껴지고요. 사귄다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러버스 사귀는 건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비밀 미팅으로 어떤 것을 오퍼하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대로 따로인 것 같아요.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카드가 의미하는 건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만 나라 일을 하는 건 아니죠. SOC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나라의 일인 것이고, 뭐 다양한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의 신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이쯤에서 오른쪽 열겠습니다. 오른쪽 열어볼게요. 뒤집어져 있네요.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왔는데? 블러드 온 더 문으로 운명적인 무엇인가가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에게 그냥 남겨놓을게요. 지금 이 리딩과 이 문장이 상당히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이 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 리딩을 해봤고요. 5월 한 달간 즐겁게 보내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